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어릴 적 안 좋은 기억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저는 유독 안 좋았던 유년의 기억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을 꺼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만 차디차고 혹독했던 엄마는 남동생과 저를 편하게 차별하고 학대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친엄마가 아닐 거라는 생각으로 늘 울면서 잠들곤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정말 범죄 수준이었습니다. 새 옷과 장난감, 그리고 맛있는 반찬은 모두 남동생의 몫이었죠. 물론 첫째는 동생에게 양보할 게 많다고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했었죠. 저는 8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새 옷이나 신발을 입고 신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헌옷수거함에서 주워온 옷과 신발로만 생활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닳아서 떨어지면 엄마는 되려 저에게 손찌검 하셨어요. 게다가 남동생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동생이 스스로 다쳐도 추운 겨울 엄동설 안에 집 밖으로 내쫓기 일쑤였죠. 너 지난번에도 겨우 구해다 준 신발 곱게 못 신더니 또 다 뜯어지게 만들어? 동생은 남자애라 뛰노는 일이 더 많은데도 저렇게 멀쩡하게 잘 신고 다니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내가 너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 엄마, 그게 원래 뜯어져 있던 신발이었는데요. 뭐라고? 말대꾸까지 해? 몽둥이 가져와. 너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엄마한테 대들어? 그러다가 아빠가 집에 오시면 엄마의 매질은 잠시 멈춰져 있을 뿐 외출하시면 악몽은 다시 시작되었죠. 혼나고 맞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동생의 장난감이라도 잠깐 가지고 노는 날에는 제 교과서 책들까지 모두 찢어버리시고 화를 내기 일쑤였고, 교과서 상태를 확인한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오히려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찢어버렸다는 둥 거짓말까지 하던 엄마를 누가 친엄마로 믿을 수 있겠어요? 엄마는 과도하게 병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해졌고, 이러한 문제와 여러 갈등으로 아빠와의 다툼이 끊이질 않았죠.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아이들을 차별하고 막대할 생각이야? 대체 왜 아들만 감싸고 도는 거냐고. 그리고 결국 제가 8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하고 말았어요. 당시 IMF라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그나마 남은 재산과 양육권 모두 엄마에게 맡긴 뒤 아빠는 집을 나가셨죠. 저는 이후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엄마의 병적인 차별과 학대를 견디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흘러 중학교 입학식이 되었죠. 그렇게 못 봤던 아빠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제 입학식에 찾아온 아빠를 말이죠. 아빠! 눈물이 너무 흘러서 어떤 말도 못하고 계속 아빠에게 안겨서 아빠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것처럼 뼈저리게 아픈 날이었어요. 아빠, 저 데리러 온 거죠? 아빠, 나 데리고 갈 거죠? 꼭 데리고 갈 거죠? 아빠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빤히 바라보시고는 들고 계시던 꽃다발과 귀여운 인형을 제 손에 안겨주셨어요. 계속 울기만 하는 저를 바라보다가 같이 울던 아빠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아빠가 오늘 너를 데려가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 아빠를 지금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줄 알지만 아빠가 우리 딸 꼭 데려올 수 있을 때 다시 올 거야.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넋이 나간 저는 아빠에게 떼쓰고 소리치며 입학식에서 난리를 쳤었죠. 창피함도 몰랐어요. 상황이 급박했고 다급했으니까요. 울음은 그칠 줄 몰랐고 아빠에게 다그치기 시작했었죠. 꽃이랑 인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가져가요. 이까짓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난 아빠랑 살고 싶다고. 오늘 꼭 데려가요, 아빠. 우리 딸, 오늘 중학교 입학하는데 이렇게 울면 예쁜 얼굴 망가지잖아. 아빠가 아직은 같이 살 수 없지만 더 열심히 일해서 꼭 우리 딸 데려올 수 있게 노력할 거야. 꼭 약속할게. 응? 아빠, 꼭 너 데리러 다시 올 거야. 싫어. 도대체 그때가 언제야. 지금 아니면 소용없어. 아빠랑 당장 갈 거야. 아빠는 항상 사랑하는 우리 딸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꼭 같이 살 날을 기다리면서. 너 이렇게 울기만 하면 아빠 마음 너무 괴로워. 아빠보다 힘든 우리 딸 생각하면 아빠가 잠이 안 와. 그치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자. 응? 아빠가 꼭
우리 딸 데려갈게. 약속할게. 아빠가 목 놓아 그렇게 우시는 걸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고 아빠 말씀대로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자는 생각만으로 잠도 줄여가며 알바도 마다하지 않고 고등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엄마와 거리를 두기 위해 독립했고요. 집을 나가던 날도 엄마 모르게 도망치듯 떠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 고되게 알바를 하며 벌어 모았던 돈으로 친구 자취방에 조금씩 보태고 신세지며 첫 직장도 구했죠. 힘들어도 어릴 적 차별과 학대에서 벗어난 것만으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첫 직장에 취업도 하게 되었죠. 모든 게 새로운 세상이어서 마냥 좋았고 괴롭히던 엄마와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었죠. 그리고 첫 직장에서 만난 직장 선배와 연애도 시작하게 되었죠. 차분하고 착한 성품의 선배는 늘 나를 챙겨주기 바빴고 아빠의 부재가 컸던 유년 시절 때문인지 저는 선배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쉽게 열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주고받게 되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편하지 못했던 집안 사정과 학대로 제 마음은 무겁기도 했습니다. 선배, 사실 우리가 만난 인연이 너무 행복하고 꿈만 같고 너무 좋지만 솔직히 나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좋은 상황으로 자라지 못했어요. 부모님 이혼한 가정이 한둘이야? 뭘 그런 걸 걱정해. 지금은 서로 너무 좋으니까 선배도 나를 다 좋게 봐주는 거라 생각되지만 나는 아빠 없이 엄마와 남동생과 살아왔고 게다가 주절주절 털어놓는 제 고백에도 선배는 지금의 남편은 사랑스럽고 따스한 눈빛으로 제가 하던 얘기를 다 듣고는 오히려 다 알던 사람처럼 나를 위로해 주더니 꼭 안아주면서 결혼을 약속해달라고 말했죠. 나는 지금의 자기가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스스로 살아와 준 게 더욱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여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 놓치겠어. 그러니 결혼하자고 할 수밖에. 나는 좋은 부모님도 집안 환경도 아닌데 그런데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당시 직장 선배였던 지금의 남편은 자연스럽게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우리는 여느 예비 부부들처럼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물론 상견례를 하기 위해 엄마와도 대면해야 한다는 일이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일이었지만 선배는 그럴 때마다 항상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인생을 위해 부단히 애쓰며 결혼 준비를 해내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연락 두절이라고만 생각하며 그리워하다가도 원망하던 아빠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죠. 그날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원망스러워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풀리기 힘들 정도로 긴 세월 나를 힘들었던 저는 분한 마음에 아빠의 연락이 좋을 수만은 없었죠. 왜? 이제라도 아빠 행세하려고 연락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뭐 할 말이 있겠니? 우리 딸? 아빠? 누가? 내가 아빠가 있었어? 무슨 소리야? 아저씨 왜?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라도 딸 찾아서 효도받고 싶어? 아니면 어디 아프신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내가 걱정이라도 하면서 부양이라도 해줄 것 같아? 이봐요 아저씨, 늙고 병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나 찾지 마세요. 뻔뻔해도 유분수지. 살다 아저씨 같은 인간은 길 가다가 마주치고 싶지도 않다고. 미안하다. 듣기 싫어. 그놈의 미안하다 소리 언제까지 하려는 거야? 사람 죽일 듯이 방치하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다 풀려? 어릴 적 내 인생 망친 게 누군데. 알아서 결혼하고 알아서 잘 살 테니 거짓말 좀 그만해. 데리러 온다던 약속 밤마다 울면서 희망 품고 죽고 싶어도 참고 살았다고. 전화번호도 당장 바꿀 거니까 연락할 생각도 마세요. 제가 화와 분을 품고 일방적으로 악담을 쏟아내던 그 순간부터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듣기만 했죠. 말하면서도 계속 더 화가 나서 도저히 이어갈 수 없을 쯤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또 분을 누르고 저는 결혼 준비를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놓기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선배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약속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번의 큰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대면하고 싶지 않은 엄마, 시모보다도 더 무섭고 어려운 사람,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엄마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머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셔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서 만날 장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자기 어머니 식성에 맞는 메뉴로 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마요. 난 당신이 좋다면 다 좋아요. 아니야.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정해요. 우리 엄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내 흉보기 바빠서 음식에는 관심도 없을 테니까. 아휴, 당신 마음은 내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알지만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는 마요. 그럴수록 당신 마음만 더 상하니까. 상견례 날에 자기가 걱정할 일 없게 내가 더 신경 쓰고 잘 챙길게. 걱정 마. 남편 덕분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남편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관문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굳게 마음을 먹었죠. 누구세요? 번호를 바꾼 거야? 너가 웬일이냐? 나 죽을 때 전화할 줄 알았더니 웬일이야? 도대체 너는 남동생 걱정은 안 되냐? 누나가 돼가지고 혼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동생부터 챙겨야지. 나한테 연락은 고사하고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챙겨야 누나 노릇하고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렇게 동생 아끼라고 가르쳐 키워도 소용이 없냐? 예상대로 엄마와의 통화가 전화를 걸자마자 귓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남동생 얘기부터 또 시작이 되었죠. 그래도 남편의 말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 꾹꾹 참았어요. 저 결혼해요. 상견례 장소 시간 말씀드리려고 연락했고요. 뭐? 결혼을 해? 참 싸가지하고는. 남편 될 사람은 뭐 하는 앤데? 너 결혼한다고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아주 그냥 힘들게 키워줘도 은혜 모르고 저 혼자 잘났다고 기어나가더니 연락도 없다가 너 결혼하니까 뭐 해달라고 통보하듯이 전화한 거냐?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뭐 해달라고 전화한 건 아니고요. 남편 될 사람이 엄마 꼭 모시고 상견례 하자고 해서 연락드린 거예요. 남편 될 사람? 참, 너는 반죽도 좋다. 그래, 뭐 하는 집안인데? 결혼해서 살 능력은 있는 집안이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마와의 통화를 겨우 마치고 생각할수록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아야 했죠. 그저 미션을 해치운다는 생각으로 상견례를 해내야겠다고만 되뇌이며 스스로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그날이 왔습니다.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러게, 좀 늦긴 했네.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했고. 사부인, 애들이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해서 사실 저도 놀랐어요. 노여움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부인,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저는 금방 승낙했지 뭐예요. 그러니 노여움 푸세요. 저는 사실 뭐 해줄 것도 없어요. 다 큰 성인들이니까 직장에서 만나 일하고 벌어둔 걸로 알아서 준비하겠죠. 아, 네. 뭐 요즘 혼수 같은 거 누가 따지나요? 그냥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 혼수다 생각하고 우리 아들과 결혼해주는 것만도 저는 정말 고맙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긴 한데 사실 딸아이가 철이 좀 없어요. 아무 말도 없다가 결혼한다고 이렇게 상견례도 통보받듯이 나오게 만들고 제가 키운 딸이지만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당황했네요. 아무래도 애가 아빠 없이 자라다 보니 부족한 게 많죠. 제가 그렇게 가르쳐도 도통 말을 안 들어서 키울 때도 사실 애를 많이 태웠고요. 애비 없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그렇게 혼을 내고 가르쳤는데도 제 말은 듣지를 않아서 아휴, 이렇게 애비 없이 자란 티를 또 내네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부인 덕분에 아버지의 부재가 느껴지기 힘들 만큼 예쁘게 잘 자란 귀한 딸이죠. 제게는 선물과도 같은 귀한 며느리예요. 저는 키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지 더 이상 엄마로서 해줄 도리도 없네요. 사부인이 다행히도 그렇게 예뻐하시니 결혼하고 나면 사부인이 애비 없이 자라 버르장머리 없는 애 행실 고치고 가르쳐서 사세요. 너무 민망했습니다. 상견례 내내 친엄마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어릴 적부터 늘 그랬던 엄마지만 딸의 결혼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어쩜 변함없이 한결같은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시면서 제 엄마의 말도 안 되는 언행에도 이해를 정말 많이 해주신 덕분에 울컥하던 마음을 추스리며 겨우 상견례 자리를 마쳤습니다. 예, 이리 좀 와봐. 너는 엄마 가는데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너 때문에 급하게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게 시간 내서 왔는데 차비라도 알아서 챙겨줘야지. 아무튼 싸가지 없게. 에이구, 어릴 적부터 처 맞을 짓만 골라 하더니 그리고 네가 알아서 집 나가 사는 마당에 결혼식이건 혼수건 이제 나는 모르겠다. 너가 하는 결혼 너가 알아서 하고 살아. 네가 언제는 내 말 듣고 챙겼냐? 고생해서 키워준 내 덕도 모르고 더 이상 나한테 뭐 바랄 생각도 말고 네 시어머니란 사람 너 좋다고 난리던데 잘 됐네. 더 이상 나한테 해달라고 할 거 없지? 얼른 가게 차비나 줘봐. 신경 썼더니 너무 피곤하네. 택시라도 타고 가야겠다. 마치 제가 결혼한다면서 엄마한테 돈이라도 해달라고 할까봐 인연이라도 끊고 도망칠 사람처럼 끝까지 제 속을 뒤집어 놓고 가셨죠. 얘야, 어머니 잘 배웅해 드렸니? 갑자기 어린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속상해서 그러시겠지 하고 이해하거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서 그러실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어머님도 잘 모시고 남편과도 화목하게 잘 살게요. 자기 어머니 모셔다 드린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도 그냥 가신다며 당신만 배웅하게 나오라고 찾으셔서 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 그래도 우리 앞으로 더 잘해드리고 챙기자. 그러니 너무 걱정 마. 그래도 이해해 주시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까지 새로운 가족, 제 편이 생긴 마음이라 너무 고맙고 다행이라 생각되었어요. 그 덕분에 비상식적인 창피한 나의 엄마 모습은 잊기로 마음먹었죠. 결혼 후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남편의 의견대로 저는 집안일을 돌보라며 일을 그만두고 살림과 내조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시어머니의 돌변한 모습을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남편은 승진을 앞두고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이른 출근까지 많아지면서 가장의 무게를 감당하겠다는 듯 힘든 내색 없이 책임감 있게 해내고 있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바쁘게 남편을 이른 시각 출근시키고 바쁜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집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각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런 일이 없던 터라 이른 시각이기도 해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이요. 어머니, 아침 일찍부터 어쩐 일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내가 아들 집에 오는데 어쩐 일이냐니. 너 허락받고 와야 되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일찍부터 오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걱정이 앞서서 드린 말씀인데 죄송해요. 우리 아들 출근하고 나면 너는 온종일 집에서 놀면서 뭐하니? 안 심심하니? 결혼식 때보다 너 살도 많이 찐 것 같은데 좀 움직여야지.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저는 정말 손이 떨릴 정도로 놀라 쥐고 있던 청소기도 놓쳐버렸죠. 그래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셔서 그러시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말이죠. 너도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이고, 아니, 네 엄마도 나더러 훈계하며 널 가르치라고도 했으니까 아무래도 너가 우리 집안을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운영하는 공장에 내일부터 당장 나와서 일손을 좀 도와라. 네? 공장에요? 남편과 상의해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당장은 잠시 제가 하던 일을 쉬고 있자고는 했지만 다시 제 직장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얘가 아직 상황 파악을 못했네. 직장? 너가 무슨 직장이야? 남의 직장 나가서 남 좋은 일 시키고 내 일은 아니지. 우리 집안일은 도울 생각이 없나? 응? 그런 말이냐? 지금 지 엄마가 말하던 대로 애비 없는 티를 내나? 왜 이래? 남도 아니고 내가 운영하는 공장 일을 좀 나와서 도우라는데 뭐가 말이 많고 토를 다는 거야? 쓸데없는 잔소리 더 하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라. 아들한테는 내가 시킨 걸로 얘기하면 괜히 걱정만 하니까 너가 집안 잘 되라고 스스로 우러나와서 시어머니 힘든 공장일 나가 일 돕겠다고 자진해 나오는 걸로 얘기하고. 그래야 너 입장이 더 좋을 거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날 밤 남편은 야근까지 하고 지쳐서 귀가했고 저는 고민 끝에 얘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어요. 게다가 아무래도 신혼인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말하면 괜히 모자지간 사이만 갈라놓는 것 같아서 일단 시어머니 말씀대로 말하고 말았죠. 여보,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다 보니 좀이 쑤셔서 시어머니 공장에 요즘 사람도 부족한 것 같던데 일도 도울 겸 나가보면 어떨까 해요. 어머니 공장 일을? 힘들지 않겠어? 왜 갑자기? 어머니와 상의라도 한 거야? 아니, 그냥 요즘 어머니가 힘드신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래요. 괜히 어머님도 모르는 남 부리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일 도와드리면 더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나가서 일하면 어떨까 이미 여쭤봐 놨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난 다 좋은데 힘들까봐 그렇지. 그리고 아직 집에서 집안일까지 하며 직장 쉰 지 얼마 안 되었잖아. 해외 출장권 때문에 어머니 만나 뵙고 같이 상의 드릴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당신이 어머니 만나서 상의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일부터 나가서 어머니 공장일 도우면 되는 일이고 너무 힘들면 당신한테 얘기할게요. 내가 어머님 뭐라도 돕고 싶어서 그래. 착한 남편은 조금 의아해하는 듯 보였지만 그래도 내 의견에 순순히 따라주었죠. 그리고 저는 끝내 시어머니의 돌변한 태도에 대해서는 입 밖으로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급작스러운 태도가 저 역시 어리둥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별일 없을 거라고만 그 당시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시어머니의 본 모습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침부터 출근길에 전화와서 너 공장일 시켰냐고 묻길래 며느리가 효부라, 나 돕는다, 자진해서 출근한다고 했구만. 혹시 그새 입방정 떨었니?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도와야죠. 제가 출근하고 싶다고 하고 나왔어요. 걱정 마세요. 결혼해서 여자가 남편보다 능력 있다고 잘난 척하며 일하는 거. 남자 기난 꺾고 집안 말아먹는 일이야. 넌 내가 볼 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워야 돼. 아들이랑 같은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다고 우쭐 대다가는 남편 하는 일이나 가로막고 못 써. 여기 공장에서 일 도우면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라. 알겠니? 네, 어머니. 울 아들, 내일부터 해외 출장 다녀온다면서. 그럼 내조할 일도 없을 텐데 너가 놀면 되겠니? 시댁 하는 일이 다 너 일이야. 가족 일 돕는다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 안 그래? 내일부터 네 남편 멀리 나가서 일하느라 고생이니 너도 놀 생각 말고 새벽에 부지런히 나와서 공장 직원들 식사 챙기는 일부터 좀 배우고 돕거라. 알았지? 네, 어머니. 그리고 공장에서는 어머니 소리 좀 착착해. 대답만 하면 되지. 뭘 자꾸 어머니, 어머니. 어이구,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해야 하나? 공짜로 일까지 가르쳐 주는데 너도 양심이 있으면 좀 보답을 할 생각도 하고 그래야지. 남편의 해외 출장이 길어지는 틈을 타서 설마 시어머니가 제게 이러실까 싶다가도 결혼 전부터 예뻐해 주셨었고 결혼 후 시댁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돌변한 시어머니의 마음에 서운해할 수만은 없었죠. 시어머니의 공장 일은 새벽 4시, 출근하는 직원들의 식사 챙기는 일부터 고되기 시작했어요. 너는 여태 적응을 못한 거냐? 아니, 요즘 어리고 젊은 애들은 똑똑해서 금방 일도 배운다던데 너는 어째 그 모양이야? 젊은 년이 재빠르지 못하고 일머리 없어서 앞으로 우리 아들 내조는 어떻게 하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식사 챙기는 일이 뭐 그리 어렵다고 그거 하나 겨우 하고 청소까지 제때 못해? 아니, 그래가지고 내일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 방해하려고 나온 거냐고. 그때부터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친엄마에게서 느꼈던 공포가 다시 찾아왔죠. 시어머니는 저와 마주치기만 하면 욕설에 화까지 더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죠. 죄송해요. 얼른 청소해두고 점심 준비도 하겠습니다. 매일 다른 일도 아닌데 허구한 날 잔소리를 해야 일머리가 돌아가냐?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벌써 지친 티를 내고 그래? 매사에 느려 터져가지고. 네 엄마가 상견례 때 왜 그런 말을 했나 싶었는데 요즘은 내가 다 이해가 간다니까. 오죽했으면 친정 엄마라는 작자가 딸년 보고 그런 소리를 다 했겠어?
애비 없이 자란 티 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아무튼 그래서 집안이며 가정환경이며 다 따지고 결혼시키는 법인데 말이지. 공장 일은 출근만 있지 퇴근도 휴식도 없이 점점 더 일만 가중되어 가고 있었죠. 가끔 직원들 없는 공간에 쪽잠이라도 들면 시어머니는 그새 찾아오셔서 심한 욕설과 화내기를 반복하셨어요. 아빠 없이 자라 근본 없이 자란 년이라는 등 온갖 험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죠. 그렇게 졸음에 쫓겨 하루하루 지쳐갈 무렵 거의 한 달 만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을 공항으로 마중 나가려고 눈치를 살폈죠. 내 아들 오늘 귀국하는 날인데 편히 봐줄 테니 너 오늘 공장 일은 쉬거라. 그리고 괜히 내 아들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오는데 쓸데없는 소리 전해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고로 내조하는 여자는 입이 무거워야 집안이 편한 법이다. 알아들은 거지? 거의 한 달 만에 공장에서 만난 남편은 천국의 문을 열고 나를 구해주러 온 천사처럼 나타났어요. 물론 안부 전화도 해왔지만 절대 공장 일을 하며 벌어진 시어머니와의 일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꺼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천사 같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며느리 입장으로 집안일을 돕는 거다 생각하면 이런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보, 잘 지냈어? 살이 빠져 보이네. 나 없는 동안 힘들었지? 아니, 당신 오면 날씬하고 더 예뻐 보이려고 다이어트 좀 신경 썼죠. 공장 일에 집안일까지 하느라 고생해서 살 빠진 건 아니고? 순간 울컥했지만 천사 같은 남편을 위해 별일 아니다 생각하면서 웃어 넘겼죠. 든든한 남편만 제 곁에 있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각오로 결혼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돌변한 태도가 당황스럽고 적응 안 되었지만 그래도 친정엄마에게 당했던 거라 슬프게도 내성이 생긴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저는 시어머니의 공장에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 매일 출근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새벽 출근을 눈치껏 시키셨죠. 한 달, 두 달, 점점 더 역정내시면서 퇴근 시간은 때마다 달라졌고 늘 집안일 돕는 거라며 월급은 당연히 가져갈 생각도 들 수 없게 가스라이팅 했어요. 내 아들 내조하고 가정 돌보려면 너가 더 부지런해야지. 나는 너 나이 때 안 그랬는데 너만 보면 아주 그냥 속이 답답해서 터진다 터져. 며느리가 집안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려고 공장 나와서 돕는 거 아니냐고? 네. 오늘 야근 좀 해야 돼. 내 아들 걱정시키는 일 없게 너가 알아서 단돌이 잘해. 맨날 고생하는 아들만 생각하면 내가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다. 너도 좀 알아서 보탬이 될 생각해야지. 내 아들 회사에서 야근할 때 너도 공장에서 야근하고 출장이라도 가면 너도 새벽 출근해서 알아서 좀 일을 거들라는 말이다. 제발 눈치껏 좀 해. 그러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었다니? 공순이로 일하는 수준도 부족한데. 공장 일도 집안일이다 생각하며 날이 갈수록 온갖 구박이 심해진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가다 보니 몇 년을 그렇게 익숙한 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늘 남편 덕분에 버거운 시어머니를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눈앞이 깜깜해졌고 눈을 떠보니 공장 안에 휴게 공간에 누워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날도 있었죠. 정말 가지가지한다. 너 아니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사람 놀래키려고 쓰러져? 꾀병도 계획하고 일 나왔냐? 딱 점심 식사 준비하기 직전에 쓰러질 건 또 뭐야? 직원들 있는데 무슨 큰일 난 줄 알았네.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피곤하게 쓰러진 제게 이마에 수건 하나 얹어두시고 깨어난 저를 보고 하신 말씀에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그만 쓰러진 모양이에요. 아니, 어지러우면 미리 얘기를 해야 알 거 아니야. 사람들이 있는데 당해보라고 일부러 꾀병 부린 거 아니고? 어머님, 저 병원에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사실 며칠 전부터 속도 안 좋고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진료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깨어나서 멀쩡하고만 뭘 또 병원까지 다녀온다고 난리냐 너는? 그 핑계로 집안일 못 돕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주 머릿속에 꾀부릴 생각만 가득해서 이참에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꾀부리지 말고 바쁘니까 일부터 하고 나중에 얘기해. 노동하는 직원들 안 보이냐? 너보다 더 힘들게 일해도 탈 없는데 너는 네 몸뚱이 하나 간수를 못하냐?
그래서 내 아들 내조는 할 수나 있는 거야? 더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일어나서 노동자들 식사 챙길 거 거들어서. 매정하게 뒤돌아서 나가는 시어머니 뒤로 저는 눈물을 훔치고 기운을 차렸어요. 결국 그날은 병원도 갈 수 없었죠. 그 일 이후 계속되는 고된 업무들은 점점 더 가중되고 해본 적 없는 기계들까지 다루기 시작했어요. 건강 상태는 계속 좋지 못했지만 제게는 날이 서 있는 시어머니에게 감추는 편이 맘 편했죠. 물론 남편에게도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여보, 요즘 내가 너무 바쁘네. 해외며 지방 출장이 많아 신경 못 써줬잖아. 미안해서 이번 출장 다녀오는 길에 선물 사왔지. 당신 주려고. 이거 엄청 비싼 가방 아니야? 우리 형편에 이렇게 귀한 걸 사왔어요? 나 이런 거 들고 다닐 곳도 없는데. 고마운데 여보. 이거 환불하면 안 돼요? 어머님께 선물할까? 여보, 당신 주려고 산 건데 어머니를 왜 드려? 어머니는 다음에 또 내가 돈 벌어서 사드리자. 당신도 어머니 도와준다고 고생하는데 그 정도 선물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요. 그리고 왜 그 가방 들고 나갈 곳이 없어? 조금이라도 시간 여유 될 때 나랑 데이트 가야지. 고마운데 나 정말 괜찮아. 당신 지금 울어? 그 정도에 그렇게나 감동한 거야?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비싼 거 잔뜩 선물해 줄게. 응? 뚝!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해외 지사로 2년간 파견 근무 가는 거 확정이 됐어. 일로는 잘된 일인데 자기가 걱정이지. 그래도 물론 한국에 오가고 할 거니까 조금만 더 서로 이해해주고 참아보자. 남편의 해외 파견 근무가 결정되고 만감이 교차하면서 울음이 터져버린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챙기는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서 답답한 제 마음이 아주 조금이지만 풀렸다고 생각되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해외 파견 갈 남편과 떨어져 있을 시간을 생각하니 시어머니의 괴롭힘만 떠올라 너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스트레스로 아이도 가질 수 없었어요. 남편과 떨어져 있던 시기도 있었고 노력해도 힘들었습니다. 그조차 시어머니는 늘 제 탓을 하셨죠. 체력도 약하게 타고나서 남들 하는 일 못하게 태어났다면서요. 아니, 오늘은 늦게 나온다고 했던 거냐? 너가 아주 회장님이시구나. 그만둔 노동자들 때문에 오늘은 일손 딸리니까 기계 돌리는 일도 너가 도와야 한다고 했더니 서둘러 나오지.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일 못하는 애가 언제 일 배우고 일할래? 새벽에 나오는 일도 요즘은 드물게 편히 봐줬더니 아무튼 잘해주면 더할 년이구만. 뭘 꾸물거려? 빨리 가서 일하지. 네.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하자마자 온갖 폭언과 가스라이팅으로 어질어질한 상태였죠.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잠시 멍한 순간 제 손가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보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마음으로 잡히는 무엇이든 손에 둘둘 감고 그 길로 시어머니 모르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컨베이어 벨트에 끼워 손가락 2개나 절단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지압을 하고 수술 준비로 건강 상태를 모두 진료를 받았죠. 여기저기 엉망이라고 하는 제 건강 상태를 들으면서 수술도 수술이지만 이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절실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순탄치 않다는 생각에 울분이 터졌지만 현실은 병원비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 걸 고민부터 해야 했어요. 이혼하면 세상에 저는 혼자 남게 되겠구나. 여러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하던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제게로 걸어오는 낯익은 모습. 아빠였어요. 우리 딸, 병원에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야? 아빠?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한참을 아빠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빠는 당황하셨지만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빠에게 어릴 적부터 분하던 제 마음은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그리고 오히려 반가운 마음까지 더했죠. 세상에 누구 하나 마음 통할 사람 없던 그때 늙어가는 아빠도 나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다 잘못했다. 전부 아빠 탓이야. 아빠, 저 결혼해서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이야? 너가 결혼 준비할 때 연락한 후 그 후로도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도 안 돼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널 찾으려고 애썼단다. 너 엄마한테도 연락까지 했을 정도로. 아빠는 병원에 무슨 일로 왔어요? 아빠는 아픈 데 없어. 정기 검진 받으러 오는 날이라 온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아빠, 결혼 준비한다고 연락드렸을 때 제가 심했던 거 알아요. 잘못했어요. 너는 아빠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저 아빠가 아빠 노릇 못해서 문제고 잘못이었지. 이제 아빠 너에게 했던 약속 다 지킬 수 있다.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미안하구나. 아빠, 하는 일도 잘 되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 손가락이 다쳐서 수술해야 한대요. 수술하고 나으면 제 남편도 인사시켜 드릴게요. 손가락이 절단까지 된 사실을 아시고는 아빠는 걱정되는 저를 캐묻기 시작하셨죠. 그동안의 서러움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빠 덕분에 병원에서 잘 치료 관리를 받고 남편과도 만나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여보, 내 어머니지만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동안 너무 당신에게 죽을 죄를 지었네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잘 버티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너희들 행복이 우선이니까 잘 살아야지. 내가 알아보니 자네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장이 내 회사에서 하청을 맡겼던 곳이더군. 세상 참 좁네. 나도 자네 어머니를 좀 만나봐야겠네. 중소기업 회사의 대표가 되신 아빠가 시어머니의 공장에 하청일을 주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저와 아빠에게 끊임없이 사과하면서 시어머니를 만나자며 공장으로 함께 가게 되었죠. 제 모습을 보자마자 급히 달려오는 시어머니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 너 도대체 언제까지 손가락 핑계로 쉬려는 거야? 어머, 아들, 너까지 왔어? 바쁠 텐데 우리 아들 여긴 웬일이야? 뒤에 들어오신 나의 아빠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놀라서 저와 남편을 두리번거렸죠. 아빠는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네자 이내 알아보신 듯 시어머니는 아빠에게 굽신거리기 시작했고 거듭 인사를 하셨습니다. 비인간적인 취급함이여.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손가락 절단까지 되게 일 시키는 공장에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소. 아니, 대표님, 여기까지 직접 웬일로 오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커피라도 한 잔. 내 딸에게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세요, 당장. 어머, 아니, 대표님. 딸이 우리 며느리 아버님이셨던 거예요? 어머니, 아니, 이제 부르기도 창피하네요. 저희 다시는 볼 생각 마세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상황 판단이 되었는지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는 무릎 꿇고 울기까지 하면서 제게 매달려 사과를 거듭하셨지만 저보다도 아빠와 남편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단칼에 끊어내셨죠. 얘야, 너 내가 결혼 전부터 엄청 예뻐하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다 잘못했다. 아버님께 말씀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먹고 살기 힘들고 가족끼리 집안일 돕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다 있잖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아가야.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것만 지키기 위한 거짓 사과에 불과했죠. 정말 다른 사람처럼 굽신대면서 말이죠. 남편 역시 인연을 끊겠다며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아빠는 저와 남편에게 회사 경영을 공부해서 아빠 회사 일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해외로 유학까지 지원해 주셨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 시어머니였던 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결국 자신의 악행에 무너져서 쫄딱 망할 뿐이셨네요. 어머니, 아니지. 공장에서는 어머니라고 자꾸 부른다고 구박도 늘 하셨죠? 아줌마, 모든 걸 잃어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제발 똑바로 사세요. 청소일 겨우 도우면서 먹고 살고 있다. 내 아들이랑 통화 좀 하게 해다오. 애비 없는 딸, 며느리라고 온갖 학대당하던 세월은 아빠 덕분에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아빠 회사 경영을 저와 함께 시작한 남편은 저의 유복하지 못했던 유년의 기억을 모두 잊을 만큼 행복하게 살게 되었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남동생을 통해 친엄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투병으로 돌아가신 상태였고 빚이 늘어나서 허덕이다가 아빠에게도 손 벌리려고 계속 연락했었다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남동생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죄로 감옥에 가는 상황이었죠. 누나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 우린 남보다도 못하게 살았고 넌 그래도 죽은 엄마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잖아. 저지른 죄값 받고 엄마한테 받아온 사랑 사람들에게 베풀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엄마처럼 자식까지 학대하는 인간 말종으로는 절대 살지 마. 친엄마는 상견례의 모습이 저에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제가 해가 될까봐 인연 끊자던 엄마. 그리고 훗날 병에 걸려 돈이 필요하자 아빠에게 연락해서 신세를 많이 진 모양이었는데 어떻게 생활을 해온 건지 아프기 전부터 빚이 늘어서 사는 꼴이 형편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동생까지 회사 돈 횡령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말았네요. 너무 극혐했던 엄마지만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참 허무했습니다. 시모는 여전히 시궁창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신 듯 하고요. 저는 그동안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받았던 상처와 스트레스를 심리 상담을 통해 치료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착한 내 남편과 다시 재회의 약속을 지키게 된 아빠를 모시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어느 날 우리에게 선물이 찾아왔고요. 예쁜 딸을 곧 만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부부가 바라던 아이였어요. 정말 험난했던 제 인생의 1막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남은 2막, 3막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항상 노력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해 힘든 일을 겪게 되시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언젠가 일침을 날리는 날이 오실 거라 바라봅니다. 항상 행복 가득한 날만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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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